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새해 들어서 시리즈로 노동계 이슈 지금 점검해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한국노총 위원장 모시고 전반적인 이슈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경영계 대표 한 분 모시고 반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2019년 노동계 이슈 경총 부회장에게 들어본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 김영근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자동차 협회 부회장 하시면서도 참 노사하게 굉장히 애쓰셨는데 또 지금 굉장히 이쪽으로 옮기셔서도 바로 이 노사 문제 직면하셨네요.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예전 노사정인데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예, 제가 탄력 근로제 그 이슈는 직접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요. 글쎄요. 예. 그다음에 다른 이슈들을 한번 걸러주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거의 여러 건 하면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합의에 이르지는 않고 있지만 뭔가 성과를 내려고 애쓰고들 계신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일단 분위기 어떻습니까? 직접 들어가 보시니까 아실 텐데. 네, 민노총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거의 몇 개월 동안 저희가 공전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민노총에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불참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서 이제 파트너로 정식 정해져서 저희가 좀 더 진지하고 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시대적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어떤 모델, 뭔가 타협 가능성에 대한 또 분위기를 높였기 때문에 하여튼 금주부터 저희도 진지하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입장에서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좀 아주 강경파가 참여 안 해서 좋은가요? 아니면 이 자칫 반쪽짜리로 비춰질까 좀 걱정이 되는 건가요? 반쪽짜리는 아니고 저희가 한노총을 온전한 전체의 대표로 봐야 되겠죠. 온전 대표로서 저희가 인식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난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명확한 대표 입장에서 반쪽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달라 강하게 그렇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노조 조직률에 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김주영 위원장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꼭 내고 싶고 그것이 우리 노동자에게 꼭 성과가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영계 입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건 마찬가지겠죠? 물론입니다. 저희 이제 30년 된 이 노사관계를 이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다. 절박하다.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이 외국처럼 협력적이고 타협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줘야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로 공감대는 있습니다. 특히 한노총은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이끌어보는 제가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그건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이렇게 조직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자칫 노조 조직률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그러면 경영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어차피 노사는 같이 협의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저는 노사관계가 어떤 관계의 문화의 문제지 노조 조직률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 문화가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제도와 문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올해 이슈 중에 지금 이달 중에 지금 결론을 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우리 경총 입장에서 이 경영계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어떤 이슈인가요? 우리 김 부회장께서 직접 참여하고 계신 탄력 근로 그쪽인가요? 탄력 근로제가 2월 국회에서 마무리하도록 이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미 법원 시행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유예만 돼 있는 상태에서 제일 시급한 과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결정 구조 문제 그것도 빨리 돼야
내년도에 최저임금 논의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있고 또 노사정 간의 긴밀한 협의 중인 ILO 비준 협약 관련 논의 세 가지가 핵심 어젠다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급한 게 이제 탄력 근로제 문제가 당장 눈앞에 지난주 우리 김주영 그 한국노총위원장은 탄력 근로 문제가 아직 지금 그 주 52시간 이 법이 실제 시행도 되기 전이다. 또 이 전 업종도 아니고 일부 실제 그 탄력 근로가 적용될 만한 그럴 만한 그 대상 업종과 기업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근데 왜 그걸 그렇게까지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지금 탄력 근로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별로 쓰지 않은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노동 시간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그 제도를 이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당연히 적습니다. 적은데 이 제도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제품과 또 성능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기느냐의 문제, 시간의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열려지면 아마 사용도 넓어질 거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에 맞춰서 국제 경쟁력에 새로운 플랜을 짜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제도로서 열어주는 제도지 지금 현재 사용자가 낮다. 업종이 아직 없다. 그런 거 가지고 아니고 이건 새로운 제도를 개척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탄력 근로 문제가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이든 뭐든 이제 일감이 일시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어느 주라든지 어느 달이라든지 이때는 굉장히 많은 일감이 몰려서 일시적으로 많은 노동 시간이 투입돼야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 52시간을 평균적으로 따질 때 어느 정도를 갖고 따지느냐 했을 때 지금은 법으로 3개월 기준으로 따지고 있는데 이걸 재개는 좀 이걸 크게 좀 넓혀달라는 거고요. 일단 당장 한 6개월만이라도 넓혀보자는 게 정부 아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계에서는 아무튼 김주영 위원장은 아직 지금 이게 시행도 안 된 법인데 왜 이거부터 고치자고 그러냐. 일단 시행 좀 해보고 얘기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설득력은 좀 있어요. 시행도 안 했는데 벌써 이거부터 고치자고 얘기하니까. 이 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법이 들어갔는데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나오는 거 우리가 6개월 동안 유예를 했거든요. 유예 기간에 저희가 검증된 것은 3개월 가지고는 계산이 안 나온다. 왜냐하면 주문이 언제 나올 줄 모르고 특히 IT 같은 거 예를 들면 IT가 마찬가지 이제 기술 개발해 가지고 시제품 들어가면 그냥 버그가 나옵니다. 버그가 나오고 계속 새로운 조정이 들어가는데 그때 중요한 건데 그때는 밤을 새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개월일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과 전체 총량은 정해지지만 탄력적으로 집중하면 탄력적으로 집중 휴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대 상황, 또 경쟁 상황, 시장 상황에 맡겨서 아무튼 이 탄력 근로 문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으로 돼 있고 독일도 이제 6개월 이렇게 돼 있던데 아마도 이게 우리 경영계에서 이제 1년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일단 6개월 안으로 좀 중간에서 타협 보자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6개월 지금 저희가 포인트 하나는 단위 기간을 늘리는 거 하나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도입 요건이 지금 현재 노사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일별로 매일별로 근로 시간을 개인별로 확정해서 미리 합의를 봐야 됩니다. 이 조건이 있는 한 실제로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까다롭고 노사 합의가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몇 개월을 근로자 일별로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관심 가진 건 도입 요건을 좀 완화해 주십시오. 도입 요건이 완화되면 기간을 좀 더 우리가 줄여도 저희가 수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요건 완화하고 단위 기간의 확대가 서로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입 요건을 완화해 실제로 사용 가능하게. 그러네요. 그게 더 중요한 이슈로 저희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용 가능한 안이 되려면 몇 가지 좀 같이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현재는 강성 노조가 있는 데는 노사 합의란 단어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죠. 그런 용어로 정도로 이렇게 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현재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이 안 나오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양쪽의 논점 또
그 토론 과정을 정리해서 국회로 넘겨야 됩니다. 국회로. 국회 한노위에서 이제 그걸 받아서 입법해야 되는데 그 일정까지 서로 합의가 된 건가요? 이제 언제까지 안 되면 우리 국회로 넘기자. 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일단 이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에 네.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2월 18일까지는 경산호에서 어쨌든 논의를 마무리한다. 네네네. 그 결과가 합의되면 좋고 네. 합의가 안 되면 그 상태로 국회로 넘긴다. 예. 그래서 2월 18일을 경산호의 논의에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되면 좋고 네. 아니면 어쨌든 국회 안에서 2월 중에 하여튼 논의가 이루어지고 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겠군요. 마무리돼야 되는 게 현재 유예기한이 됐지만 유예기한은 그렇죠.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유예기한이라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불법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더 이상 이 빨리 상태를 불확실성을 털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더 이상 이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는 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이슈로 한번 아까 열거해 주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뭐 최저임금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이제 뭐 산정 그 방식을 좀 바꾸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뭐 괜히 방식만 바꿔갖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는 거. 체계를 바꾸자. 지금은 노사정이 들어가 있지만 공익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 정책에 의해서 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의 균형된 입장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돼 있고 실제 내용 중에 보면 생계비 문제, 생계비하고 노동 생산성 같은 지표를 따져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전문적인 연구 없이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그냥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노동부에서 내놓은 구간 설정위원회를 정해서 전문가들이 한번 렌즈를 정해보자. 그런 제안인데 결정 구조가 저희 생각에는 좀 더 과거보다는 나아졌다. 좀 전문적이고 또 공정한 시스템으로 간다. 네네. 그래서 결정적인 논의는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최저임금 산정 숫자가 있습니다. 산정 공식이. 거기는 주휴수당 문제라는 복잡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할 거냐. 네네. 그냥 기본급하고 일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일하는 시간을 뭐까지 넣을 거냐. 또 기본급에 뭘 추가해 줄 거냐. 네네. 이 방식인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까지 분모 분자의 범위를 할 거냐가 계속 논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주휴수당 문제가 사실 굉장히 묘한 문제고, 이 사실 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몇 나라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게 예민한 문제로 그런 나라는 없는 거죠. 뭐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도 어려우면서 묘한 문제인데 이것도 이번에 하여튼 결론이 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부의 뜻대로 했지만 이건 시행령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국회 때 저희가 이걸 법으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 그 최저임금이 작년에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꽤 오른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영향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 김 부회장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저임금이 과거에도 7% 이상씩 올랐습니다. 소위 물가 상승이나 또는 경제 성장률보다 몇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컸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2년간 30% 정도. 그러니까 과거보다 감속을 해야 될 단계, 과거보다 가속을 하다 보니까 결국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최저임금의 지불 능력을 저희가 상쇄했다고 초과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통계로 보면 작년에 자영업자, 도소매업자 이쪽에서 취업률이 마이너스로 오히려 또 감소했고요. 자, 세 번째 이제 그 아이로 관련돼서 올해 아이로 100주년 기념이라서 노동계에서는 아마 상징적으로 몇 가지를 꼭 이렇게 해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특히 전교조 관련된 건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상징적으로 더 이거 못 해주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것들이 잘 원만이 된다면 이런 건 좀 넘어가 줄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노사관계가 적대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적 요소로 되는 근본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도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에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파업 요건이 가장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파업을 하게 되면 대체 근로가 허용 안 됐기 때문에 반대로 그쪽은 허용이 전혀 안 되고. 사용자는 대항 수단이 없고 또 사업장 점거, 외국은 사업장 점거 안 되거든요. 우리 사업장 점거에 실질 생산이나 공장 가동이 중단돼 버리는 거죠. 근데 기울어진데 실직 재고자까지 또 개방하게 되면 더 기울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고치게 되고 새롭게 나가려면 두 문제 같이 풀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뭔가요? 그 뭐 저성과자 해고한다든지 뭐 지난 정부 때 그런 했던 해고 같은 문제는 아니고요. 파업 요건을 좀 강화해 달라. 파업 요건 강화. 그다음에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 달라. 외국도 안 하면 피켓팅만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체 근로를 허용해 달라. 우리가 파업이 장기가 되면 기업이 다른 근로자를 통해서 또 하나는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가 오로지 사용자한테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당 노동 행위를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는 형벌로 갑니다. 다른 나라는 형벌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슈가 다 사법적으로 해결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도 완화해 달라.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고. 저쪽에서 지금 주문하는 거는 해고자도 노조 가입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임원 노조의 임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 뭐 노조 설립 신고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미진했던 몇 가지 좀 부수 조항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같이 풀자는 거죠. 그것도 하고 우리 요구도 같이 하고 같이 풀어주면 새로운 노사 문제가 생길 거다. 뭐 중간에 서서 본다 그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 편에서 보면 야 이건 굉장히 더 너무 뜨거운 감자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경영계 요구 조건은 조금 일단 알겠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노동계 조건, 요구 조건들, 노조 가입, 그 해고자들의 문제, 임원 선출 문제, 노조 설립 신고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태로는 저희가 못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현재 있는 현직 근로자하고도 힘든데 거기에 해고자 실직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전혀 외적인 요소를 주장하게 되면 감당이 어렵다. 지난주에 그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굉장히 위중하게 본다고 동의를 해주더군요. 동의를 해주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강조만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풀어달라는 게 주문이던데 지금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 경영계에서 보시는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거시경제로 보면 성장률이나 뭐 수출 상황은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조업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부분은 아주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장기간 마이너스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조업과 또 도소매업의 실업률은 더 높아졌고 또 작년에 보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밖으로 나가고 있고 또 기업 심리는 지금 벌써 장기간 동안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할 의욕이나 하고 싶은 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길을 살려주셨으면. 사실 양쪽 얘기가 또 맞닿는 면이 있군요. 그 김주영 위원장도 지금 심리가 문제가 많이 큰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가 이번에 뭔가 성과를 내시면 그 부분에 많은 어떤 치료가 또는 그래서 아마 상당한 상징적인 긍정적인 아마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계도 조금 탄력적으로 한번 유연하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한두 가지만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그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자기 그 의결권을 행사하느냐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로서는 우선 국민연금 자체가 성격이 공적 자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업체가 반을 된 어떤 기업체가 반을 된 그런 공적 자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거고요. 직접 펀드를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가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걸 정부가 결국은 기업에 관여하는 그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맡겨서 기업이 설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투자자로서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로서. 그러나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자체는
자제하는 게 좋고 정부에 의해서 왜곡 이렇게 행사된다는 걸 기업들이 느끼게 될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네. 그만큼 긴장감과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계 주장은 이쪽은 또 이쪽대로의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의 장치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좀 그 사례들을 좀 지켜보면서 좀 판단하실 수밖에 없겠군요. 아까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경청이 노사 문제 재개를 대표해서 경영계를 대표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 이제 재개 대표하는 이제 단체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정경련이라는 곳이 많이 했었고 또 대한상의도 함께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이 역할 분담이 지금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원래 경청이 정경련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노사관계 담당으로. 근데 어떻게 됐든 현재 상황이 정경련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와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 상당히 그 본래 목적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좀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고요. 네네. 대한상의는 이제 전국적인 단위고 또 모든 기업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좀 환경 문제랄지 또 규제 완화랄지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노사관계에다가 경 지배권 이슈 이런 분야에 저희가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어떤 이슈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지금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이 그야말로 이번 노동계 이슈만큼은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하여튼 상징적으로라도 뭔가 성과를 꼭 내셔서 진짜 아까 그런 양쪽의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위축 이걸 좀 풀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덧붙여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5만 불, 6만 불을 나가는 데서 우리가 노사관계의 서로 협력, 노사가 같은 한 축이다. 임금과 또 고용을 서로 책임지는 양 당사자로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경제가 경쟁국을 따돌리고 더 나갈 수 있는 선진형 노사관계가 되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그런 쪽에서 또 이렇게 방향도 설정해 주시면 저희가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김용근 경청 부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노사 대화가 이제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이 되면 국회로 일단 공이 다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자, 이 대화에 진짜 성과가 이루어져서 양쪽의 심리가 풀리고 뭔가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지 또 다른 외풍을 만날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